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의 팬데믹 공포로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3.15% 폭락했고 S&P 500 지수는 3.03%, 나스닥 지수는 2.77%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1.32%로 저점을 낮추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청문회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에서 앞으로 더 많은 발병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3억 개의 의료용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현재 비축량은 3천만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사실상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화웨이를 마피아에 비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화웨이는 덤핑과 갈취를 통해 경쟁을 없애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은 마피아 집단에 비유하는 것은 음흉한 선전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준금리 인하와 동결로 예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금통위는 내일 오전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확정하고 이주열 총재가 배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급락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모두 폭락했는데요. 유럽 증시의 경우에는 영국 증시 그리고 프랑스 까크 지수가 2% 가깝게 급락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이 변동성 지수, 이 빅스 지수는 11% 이상 급등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급락이었습니다. 일본 증시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반등했죠. 코스피 시장은 2100선 회복했고 코스닥 시장은 거의 3% 가깝게 급등하면서 65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2거래 연속 7천억 원 넘게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들 살펴보면 좋을지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시장 상황,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포스트 코로나19 전략 함께 세워보고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질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는 시장이 급반등에 성공했는데 글로벌 증시가 모두 내려앉은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증권사들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치를 최대 6조 원까지 평가했습니다. 관련한 업계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간밤에는 또 미국 측에서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상황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의 증가세는 일단 지속되고 있다. 아직 어제 우리 시장이 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안정화 진입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상당 부분 이른 감이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코로나19의 확산 여부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경제 또는 기업으로의 영향 여부에 대해서 그 변화 가능성 분명히 촉각을 세우고 우리가 좀 시장 대비 전략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와 반면에 한편에서는 계속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역시 시장을 꿋꿋하게 버티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촉발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화 여부로의 진입 단계, 이 부분에는 최소한 추가적으로 2주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월요일에 이어서 어제 역시 추가적으로 3%대의 급락, 물론 나스닥은 한 2.7%, 8%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다우지수 기준으로 3% 이상 하락하는,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에서 팬데믹에 대한 경고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이 부분이 결국은 미국 시장 내에서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이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한 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어제 특히나 미국 시장 내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이후 시장의 변화 부분을 미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이 상당 부분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는 있지만 오히려 대다수의 투자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투자 전략가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전략 내지는 노력, 오히려 한켠에서는 상당 부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2003년 사스 발발 이후에 시장 V자 급반등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치를 살려서 이번에도 역시 포스트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을 발발시킨 이후 그 이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 부분 유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보다 조금 전 단계에서 지금은 일단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아직 V자 반등을 염두하기엔 조금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 역시 가져보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일 생각해야 될 부분은 중국 내에서 제조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중국 내에서 하네스 기업의 그 전선 연결 기업의 조그마한 제조 중단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 라인 전체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국발 제조 절벽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생각해 놓고 있어야 될 것이다. 미국에 대한 중간재 역시 중국의 제조업 의존도, 중간재 생산 제조업 의존도가 10%가 넘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도 6%가 넘는 상황을 분명히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황을 여전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확산 여부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 이에 따른 생산 절벽에 부닥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한켠에서는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 결국은 중국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단절 내지는 불안감,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 여전히 시장 내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 확산 단계입니다. 아직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은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의 안전판 역할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게 안정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 바로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변화되어서 시장 내 추가적인 상승, V자 반등을 더 부추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지시면서요. 지금 현재의 상황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지나친 비관보다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장 안전판 역할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결국에는요. 코로나19, 코비드19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분명히 세워놓고 계셔야 됩니다. 4단계 정도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1단계, 신규 확진자 수가 둔화되는 2단계, 그리고 조업이 재개되는, 생산이 재개되는 조업 정상화 측면이 3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 활동이 정상화되어지는 그 단계가 결국 4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은 신규 확진자 수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로존에서는 이탈리아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아시아존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밤 그리고 지난 주말 이후에는 미국에서도 그 경계의 단계 조금씩 상향 조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확진자 수의 증가 단계로 보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 관망 대응이 유효하겠다. 아직까지 V자 반등을 분명히 염두하고 대응은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아직 손은 나가지는 말자. 대응 준비만 해놓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 결국 둔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 V자 반등 시장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실적 개선주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 중심의 접근이 유효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게 결국은 세 번째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생산의 정상화, 조업의 정상화 단계가 될 것 같은데 경기 부양 수요 업종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IT, 금융, 내구 소비재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여전히 여행업종과 항공업종, 카지노 업종은 제한적인 대응이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소비활동이 정상화되어지는 최종 단계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젠 두 가지를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일단 유통과 소비 관련주 관심은 당연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때가 되면 이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들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실적 둔화가 된다라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 부분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저효과로 작용을 하면서 V반등을 계속 이어나가게 만드는 추가적인 시장 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기 이전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런 산업군 결국은 올 초 지난 연말 시장을 계속 이끌고 나갔던 시장 주도주들이 다시금 재부각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좀 염두하시고 지금 너무 비관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손이 나가는 그런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 지금 현재는 철저하게 관망 자세가 유효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V자 반등이 나타날 부분을 미리 염두하고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현재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는 관망 자세가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좀 잦아들고 난 이후의 시장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월요일하고 화요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 월요일 3%가 넘는 하락이 나타났고 어제도 추가적인 3%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 중후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대구 지역으로부터 퍼지게 되면서 확진자 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망자 수도 증가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시장이 먼저 시장 변동성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까지 연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근데 미국의 CDC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단계 수위를 상당 부분 높게 진행을 하면서 최선의 대응, 프리벤션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라는 점. 우리보다는 조금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태리에 대한 확진자 수가 상당 부분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 시장 내에서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하락 이후 시장 전략가들 오히려 V자 반등을 염두한 시장 대응 전략을 만들어 가자라는 쪽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일단 변동성은 나타나곤 있지만 점차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포스트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 이후 이를 염두한 전략 결국 무엇일까? 그 내부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V자 반등 나타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주도 산업군 내에서 다소간 미세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 산업주들, 4차 산업혁명주들 이 중에서 밸류 체인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을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밸류 체인의 변화 가능성, 이로 인한 수혜, 이로 인한 피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 V자 반등 시에도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첫 번째가 일단 V자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 응용산업 쪽보다는 기초산업 쪽이 먼저 선행해서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전기자동차랄지 자율주행이랄지 인공지능이랄지 4차 산업혁명주의 핵심 이쪽이 먼저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산업, 소위 말하는 칩산업하고 그다음에 5G 통신산업, 반도체와 통신 쪽이 조금 더 빠르게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그 미세한 밸류체인의 변화 가능성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별 다변화 쪽에 상당 부분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탈중국 의존도 쪽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중국향 의존도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결국은 중국향 의존도를 향후 낮춰가면서 지역별 다변화 전략이 상당 부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에서 그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예로요. 애플 컴퓨터와 삼성전자 탈중국화 이 부분에 대한 비교가 상당 부분 유효하게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을 이미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죠. 이미 중국에서 이탈해서 베트남 시장과 인도로 생산 공장을 이미 이전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애플은 폭스콘이죠. 그 대만 기업인데 중국에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이폰의 생산 비중이 절대적이다라는 점. 트랜스포드가 그 전망을 이미 했죠. 1분기 스마트폰에 대한 생산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 내외의 생산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애플 컴퓨터는 무려 10% 이상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 위축도 사실상 비교가 상당 부분 됩니다. 삼성은 1% 내외의 수요 위축, 애플은 20% 내외의 중국 내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중국향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일수록 조금 V자 반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조금은 후순위로 뒤처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생각을 미리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차 시장은 이미 코로나 발발 이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산업군 결국에는 올 한 해 계속 시장을 이끌고 갈 핵심 주도 산업군이 될 것 같은데 4차 산업 결국은 5G와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적으로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발 이전에 2020년 이야기가 되었던 주요 시장의 화두는 총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군, 두 번째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세 번째가 FOMC를 비롯한 주요국의 유동성, 통화 유동성 지속이라는 통화 정책 부분. 그리고 네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완화다라는 점. 이 부분 다시 새기면서요.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변동성은 지속은 되지만 결국은 시장의 중심, 시장의 펀더멘탈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장 화두는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로 요약이 되면서 시장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이 4가지가 결국은 시장 내 다시금 재부각이 되면서 시장 내 V자 반등을 이끌어내는 상당 부분 중요한 촉발제 역할을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쪽에 좀 마음을 좀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장 상황 짚고하는데 계속해서 확진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천에서 한 의료시설에서 이 장애인 시설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어서 이 창원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장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 코로나19의 변동성은 여전하다. 하지만 너무 비관적인 그런 대응보다는 조금 좀 관망 양세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이후를 대비한 투자 전략을 일단 좀 세우면서 그에 대한 대비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가지 생각을 해보죠. 코로나 확산 여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 결국은 안정화 진입 시까지는 좀 관망하는 것이 유효하겠다. 그리고 뒤따르는 바로 경기의 둔화 우려랄지 실적의 악화 우려랄지 이런 부분은 계속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시장 내 일정 부분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향후 오히려 기대치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요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계속해서 주목해보자. 기대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안정화가 나타난 이후에 포트폴리오 좀 준비를 미리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 결국은 발발 이전에 테크 모멘텀과 턴어라운드 모멘텀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은 5G, 반도체 이런 쪽으로 시장 관심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 이후에 V 반등이 나타나게 됐을 때 시장 내 투자 전략의 선호도가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미국 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향보다는 미국 향, 미국의 혁신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중국에 대한 소비주보다는 상당 부분 빠르게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요. 두 번째는 개별 종목이 아무래도 시장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시총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되었기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상대적인 기저 효과가 나타날 그 비교적인 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덱스를 쫓아가는 시총 대형주들보다는 개별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탈중국 수혜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중국발 제조 절벽, 중국발 소비 절벽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미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결국엔 중국향 의존도가 축소되는 부분으로 제조 부분 그리고 생산 부분, 소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시장의 핵심이죠. 반도체. 여기에는 소재와 장비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5G 통신과 관련된 장비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레미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영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2,100선 회복했고 코스닥 시장은 2% 이상 급등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반면에 글로벌 증시는 간밤에 또 급락을 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의 투자은행인 JP 모건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가 다음 달 20일쯤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장 그리고 길게는 이번 주까지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우선 암울합니다. 지금 당분간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식 투자자들도 고민이 좀 커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 향후 시나리오 전망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이 좀 만들어진 게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면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 상품이나 안전자산 투자가 알맞지 않나 판단됐고요. 반면에 이제 백신 개발 또는 확진세 완화로 코로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전망하면은 큰 하락폭을 보인 종목들의 저점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를 고비로 보면서도 말씀하셨듯이 JP모건 3월까지도 얘기했는데요. 3월 초를 중대한 분기점으로 좀 전망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선 중국 외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진정된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2월 16일이죠. 일본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역 감염에 노출됐는데 이로 인해서 두 자릿수대를 유지하던 비중국 지역에서의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잠복기가 14일 전후임을 감안할 때 3월 초에 확진자 수 증가세가 주춤해질지 아니면 지역 감염에 이어서 3차, 4차 감염을 확산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월 말과 3월 초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향후 주식 전망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오늘이죠. 미국의 2월 소비자 기대지수 그리고 또 29일에 중국의 2월 통계청 제조 PMI 지수 또 3월 1일에 한국의 2월 수출입 그리고 2일에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이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세계 보건기구에서 임상 실험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예비 결과도 주목해야 되는데요. 테드로스 아드하놈 WHO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우선 제네바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임상 실험 중이고 이에 대한 예비 결과가 3주에 나올 것이라는 부분을 발표했고요. 이 단기간에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안전자산 투자가 어떤 그 금융상품 쪽에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를 썼고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연중 최저치를 새로 쓰면서 이 채권 가격이 치솟는 결과를 좀 나왔는데요. 우선 KRX 금시장에서 금값은 1g당 3.09% 오른 64,800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2014년 KRX 금시장이 개장한 이후에 최고가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렇게 금값이 급등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우선 국고채 3년물 금리도 크게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4.3bp, 그러니까 0.04% 하락한 1.139%에 마감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밑도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5일에 장중 1.15%까지 오르는 같은 이 진정세는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주가 또 이거 외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형 ETF도 참고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락장의 베팅에 수익을 추구하는 리버스 마켓 상품들의 지난 20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달간 수익이 2.69%였는데 같은 기간 국내 액티브형 주식형 펀드가 만약 2.96%, ETF 같은 인덱스 주식형 펀드는 만약 2.83%의 손실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진자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 저점 매수 전략이 또 종목별로도 유용하지 않나 판단되고요. 특히 가파르게 주가가 떨어지는 업종들과 반도체, 또 IT 같은 대표적 성장주 투자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관련 소비재 업종의 경우에 코로나19 사태 해소 후에 이익 전망치 상향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가 조정을 저가에서 기회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판단되고 또 단기 조정 국면이 진행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업종은 이제 주도주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락 과정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이 IT 가전,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반도체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들 업종 대부분이 2020년 실적 모멘텀이 강하고 코스피 이익 개선을 주도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 사태가 각국의 정책 대응을 본격화하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면서 재정 확대 또 통화 완화 정책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번 변수가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위험 회피로 발전될 가능성은 아직 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과거 사스 때와 같이 소비, 투자 부양을 위한 다양한 재정 확대 정책과 통화 완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가 예상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연내 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증권사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를 최대 6조 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관련된 업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최대 6조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우선 마케팅 과정에서 연예인 관리에 중점을 둔 엔터테인먼트와 차별화된 어떤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경쟁력을 앞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IPO 대표 주관사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JP모건을 선정했는데 미래에셋대우는 공동 주관사로 참여합니다. 국내 IB 중 IPO 경험과 역량에서 선도적 지위를 보유한 이 빅3가 모두 주관사에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IPO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연내 상장 일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관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로 최대 6조 원 수준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 BTS의 폭발적 인기 그리고 가파른 실적 상장 다각화된 수익 구조 중 고려할 때 전혀 논볼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 달 진행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관사 선정을 위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육전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논의가 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글로벌 시장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성 자체가 워낙 좋은데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보다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회사고, 또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준비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보기 힘든 측면이 많은데요. 소속 연예인의 공연 수익 외에 다른 사업에서도 충분히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강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선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약점이 바로 멤버들의 이제 군입대 여부, 또 BTS의 편중된 매출 구조 등을 꼽고 있는데, 실제로 일부 멤버의 경우에 군입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BTS 외에 소속 아티스트가 있지만 시장 지배력이나 매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절대적인 차이는 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향후 IPO 과정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주관사 측의 IR 역량, 또 설득력을 갖춘 밸류에이션 구조, 또 해외 시장 투자 수요 확보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방시혁 대표 등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상장 주관사를 상대로 뛰어난 IPO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IPO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국내 IB가 새로운 모델의 대여급 IPO 딜에 성공했다는 굉장히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영향도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 또 국내 외에서 다 봤을 때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에 BTS의 공연 수익 등에서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주관사 선정이 완료됐으니 향후 실사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밸류에이션 구조를 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증시에 이미 상장한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는 좀 기업 가치와 사업 구조, 또 시장에 미친 영향 등에서 의미가 큰 기업인 만큼 어떻게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시장과 소통하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하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틀간 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단 내일 오전에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금리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번 같은 경우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우세합니다. 우선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자 급증은 반영되지 않은 어떤 조사 결과가 좀 발표가 됐는데, 우선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채권 보유와 운영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2월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채권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좀 밝혔습니다. 나머지 19%는 인하할 것이라고 좀 답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실제 경제 지표 변화를 지켜봐야 된다는 심리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조사 기간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또 정부 대응 단계의 격상 등이 우선 시장 상황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 기준금리 채권시장 지표죠. 이 BMSI 지표는 119.0으로 전월에 101.0 대비해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BMSI 지표는 100 이상이면 호전, 그리고 100이면 보완, 100 이하면 완화될 것이라는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이 종합 BMSI 지수는 113.6으로 전월에 97 대비해서는 상승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3월에 채권시장 심리는 상당폭 호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금리 정말 BMSI는 125로 전월 120보다 소폭 호전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3월에 국내 채권시장 금리 전망은 금리 하락 응답자 비율이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응답자의 39%는 금리 하락에 응답하면서 전월 대비해서 7.0포인트 퍼센트 상승했습니다. 금리 보합 응답자 비율은 47%로 전월 대비해서 9% 줄어든 것이 집계 됐고요. 다음 달 물가 BMSI는 124로 전월에 90보다는 대폭 호전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1%로 반등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물가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서 다음 달 물가 하락 응답자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도 나타났고요. 응답자의 31%가 물가 하락에 응답하면서 전월의 10% 대비해서는 21%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 응답자 비율은 7%로 전월의 20% 대비해서는 13% 줄어든 것으로 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이번에 기준금리는 동결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금통위의 금리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식품주 관련 종목들이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끼니를 챙겨 먹는 집밥 쪽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에 간편식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턱대고 올랐던 전날과 달리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서울식품 그리고 여러 가지 CJ 시푸드, 또 팜스벨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 간편식 생산 기업들도 상승 대열을 가세했습니다. CJ 프레시와 현대 그린푸드, 롯데푸드, 대상 같은 경우 1%대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 중이고요. 이들은 각각 CJ와 현대백화점그룹, 롯데그룹, 또 대상그룹에서 HMR, 그러니까 간편식이죠. 간편식 생산하는 대표 기업입니다. 이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급집 사업 불안정성의 하락세가 나타냈는데,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이 확산되면서 이 간편식 사업 부분 수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주가 상승세로 좀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확진자 숫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간편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고 있어서인데요. 대구와 경북 같은 감염자가 다수 나타난 지역에서도 이 간편식 사재기가 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간편식 업체들의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근엔 좀 하락세 돌아섰지만 라면 업체인 농심, 오뚜기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2015년이죠. 이 메르스 확산 때 음식료 업종 전체적으로 제품 출하, 재고가 어려워지면서 주가 좋지 않았지만 이 간편식 가공식품은 성장세로 보였던 거 본다고 한다면 이 간편식 기업의 주가는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어제 종일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와 눈은 대부분 그치거나 누그러들었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 보시면 동해안과 제주도는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인데요. 이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예상되고 그 밖에 동해안 지역은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의 눈은 내일 새벽까지 내리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은 전국이 아침에 영상권으로 출발하는 등 낮에도 대부분 10도 이상의 기온 보이며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한 대기질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는 데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이 2도, 대전 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눈과 비로 인해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이 5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대구 6도, 광주 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13도에서 14도 사이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 전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서해와 남해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